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결혼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원래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쭉 혼자 살고 계셨어요. 3명의 자식들이 십시일반 보내고 있던 용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계셨죠.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도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괜히 모신다니 어쩐다니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고도 안 할 테니 합가 걱정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셨는데 저희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가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원래도 고지혈증이 있어서 특히 더 조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찾아온 사고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머님이 그때 마침 혼자 계셨던 게 아니고 친구분하고 같이 계셨던지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는데 결국 후유증이 찾아와서 간병인이 필요해진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 생활비라고 해서 3명의 자식들이 돈을 엄청 넉넉하게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벌이가 거기서 거기다 보니 셋이 모아 돈 100만 원 만드는 것도 고작이었죠. 그런데 이제 간병인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생겼으니 돈 내는 게 아까웠던 건지 힘들었던 건지 둘째 신우가 나는 이제 더는 못 낸다 하고 나온 거예요. 둘째 신우네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계속 풀리지가 않아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생 중이었거든요. 그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제일 중요한 순간에 저렇게 나오니 적잖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연금 나오는 것도 조금이나마 있었고 그동안 용돈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씩이라도 따로 모아두신 게 있어서 그걸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큰 신우까지 둘째도 안 내는데 나는 왜 이걸 내고 있어야 되냐며 배째라고 돈을 안 보내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신우랑 둘째 신우가 너는 왜 안 보내냐 하고 그걸 가지고 둘이 기싸움을 하다못해 실제로 다투기까지 했는가 봐요. 결국엔 남편이 나서서 신우들을 중재해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이서만 화해하고 큰 신우도 돈을 안 보내는 쪽으로 이야기가 끝난 게 문제였어요. 돈을 안 주지는 않을 건데 둘째네가 다시 그 돈을 낼 때까진 자기도 돈 한 푼 낼 생각 없다고. 자기도 남편하고 자기네 시댁에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 줄 아느냐 하면서 결국 모든 책임을 저희 집에 돌려버린 거예요. 아들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논리였죠. 결국 남편 혼자 버는 걸로 시어머니 생활비에 간병비까지 댈 수가 없었으니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님 댁 전세금 빼와서 그걸로 우리 집 생활비도 보태고 간병인을 쓰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는 취지였지요. 코로나만 끝나면 둘째 누나네 가게가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냐고. 둘째 누나네 형편만 풀리면 큰 누나도 다시 돈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그때부터는 어머니 돈으로 간병인만 쓰면 되는 거라나요. 뭐 저보고 회사까지 그만둬가며 시어머니를 봉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까지 안 좋은 시어머니를 돈 얼마 아깝다고 내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나요. 게다가 제 위로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랑은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새언니도 군말 없이 살고 있는데 저희 오빠는 해도 되는데 나는 안 된다고 내로남불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게 되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간병인을 집으로 불렀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신세를 지는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도 못 도와준다시며 엄청 미안해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또 2달도 안 지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신우들이 왜 엄마 집 전세금 뺀 돈을 니네들이 다 쓰냐고 들고 일어난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형제들이 사이좋게 셋이 나눴을 돈 아니었냐고. 그런데 그 돈을 상의 한마디 없이 다 써버릴 생각이냐고요. 저는 저 인간들이 진짜 자식은 맞나 싶었어요. 그래도 생활비 내드리고 하는 걸 봤을 땐 자식돌이는 하는 인간들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이 가지고 온 전세금이 뭐 몇 척하는 거액이었으면 또 몰라요. 전세금 빼고 집안 집기들 다 정리하고 어머님이 따로 모아놓으신 돈이 9천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거 셋이 나눠봐야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드리고 본전 찾아가는 느낌으로 그 돈을 돌려받아 가고 싶은 생각이었을까요? 그걸 남편이나 제가 저희들 입속 태우는데 쓰는 것도 아니고 간병 비용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니 거 내 거 따지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도 딸 자식들이 그러는 꼴 보이는 게 참담하셨는지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셨어요. 내가 얼른 죽어야 형제들끼리 우애라도 지키겠구나 하시는데 참 보는 제가 마음이 다 아플 정도였죠. 그 와중에 남편은 누나들한테 말 한마디 똑바로 못하고 남은 돈이라도 받아가라며 그 와중에 남아있는 어머님 돈을 3등분해서 누나들한테 벌써 가져다 줬더라고요. 참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이 이렇게 된 것 또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결국 간병비 부담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어요. 낮 시간에만 짧게 일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낮 동안만 짧게 사람 쓰고 제가 퇴근하고부터 저녁까진 제가 대신 시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아이가 생긴다면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할 계획이었다 보니 이 결정에 불만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늘 저한테 하루는 고맙다, 하루는 미안하다 번갈아 가면서 말해주기도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인정받자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를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빠네가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집이 2층 집이에요. 사실 모시고 산다기보단 저희 오빠네가 저희 부모님 집에 새들어 산다는 느낌이 더 강했죠. 겸사겸사 조카도 봐주시고 그러기로 했던 거였는데 지난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물이 넘쳐서 집을 고쳐야 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던 거죠. 일단 오빠네는 새언니네 친정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는데 당장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집을 고쳐야겠다고 근처에 방 하나 구해가지고 지내시기로 했어요. 청소에 공사까지 대충 3주 정도 예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네가 도와주면 참 좋긴 하겠지만 오빠는 출근해야 하고 새언니는 아이를 봐야 했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 엄청 고생하시게 생겼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자식된 입장에서 그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뭐 공사를 돕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청소하는 거 정도는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서 3주만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은 고민하는 척도 안 하고 대번에 안 된다고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라도 있었다면 제가 말을 않겠어요. 안 되고 하는 이유가 시어머니 간병은 그럼 누가 하냐는 이유였거든요. 제가 뭐 친정 가서 평생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작 3주인데 심지어 일하는 데서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니겠냐며 제 사정을 봐줬거든요. 그런데 가족이라는 사람이 남보다도 못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죠. 3주만 간병인 불러서 쓰면 되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제가 일까지 쉬게 되었으니 그만큼 벌이가 줄어드는 거 모르냐고. 우리 형편에 하루 종일 간병인 부르는 게 말이나 되냐며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뉴스 보니까 물 넘친 사람들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준다고 본 거 같은데 장인 장모님이 그 돈으로 사람 써서 집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돈이 나온 건 맞긴 한데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받으셨던 걸로 알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니 직접 집수리하고 청소하고 하시겠다는 건데 무작정 돈으로 해결하라 하니 어이가 없었죠. 애초에 내가 멀쩡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 당신이 당신 누나들한테 어머님 간병 비용으로 쓰기로 했던 돈 3등분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따졌더니 그렇게라도 해야 나중에 누나들한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 다 본전 생각해서 받아낼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럼 3주 친정 가는 거 보내줄 테니까 친정 부모님 앞으로 재난지원금 나온 걸 수고비로 받아오래요. 그럼 그 돈으로 간병인을 부르면 되겠다는 거죠. 정말이지 여지껏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인연이 다 뭔가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시어머니를 모신 건 아니지만 지난 세월 나는 남편에게 돈까지 벌어오면서 지 아픈 엄마 병수발까지 들어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호의를 베푸는 건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이 딱 저와 제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네 부모가 소중한 줄 알면 남의 부모도 소중한 줄 알라고요. 나는 내 부모 힘이 되어주러 갈 테니 너는 너가 알아서 너 부모 챙겨라 말하고 그냥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것만 대충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도 몸성한 분이 아닌데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나오는 길에 비상금이라도 챙겨드릴까 했는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이런 오지랖 때문에 신우들이고 남편이고 나를 호구로 알아서 저러는 거 아니겠냐 생각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들 엄만데 어련히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겠거니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친정부모님한테 도착하니 친정부모님이 새언니랑 한 집에 살고 계시고 있던 것 때문에 그랬나 별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표정을 보니 많이 후련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친정부모님이 얻은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청소하고 고치고 공사하러 오신 분들 식사도 챙겨드리고 그렇게 보냈죠.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 갈아입을 옷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일부러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집에 다녀왔죠. 시어머니 마주치면 어떤 반응을 보이려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려나 그런 걱정하면서 출발했는데 걱정을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일주일 사이에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다 한들 몸이 불편해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시는 분이 문을 열어줄 리도 만무했죠. 결국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오늘 집에 와서 다시 바꾸던지 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남편은 알려달라는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저보고 너 거기 딱 기다리고 한마디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보아하니 집으로 오려는 것 같은데 밖에서 기다리기도 싫고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하다가 남편 하는 거 보고 그냥 이참에 있는 짐 다 챙겨서 나와야겠다 싶었어요. 뭐 비밀번호 바꿔놓은 시점에서 이미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이야기겠지만요. 한 30분이 지나니까 남편이 진짜로 집으로 왔어요.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냐 하면서 뭐라 떠들길래 뭐 이 집이 네 혼자 집이냐고 결혼할 때 내 돈도 들어간 집이니까 닥치고 문이나 열라고 한마디 했죠. 제 입에서 닥치라는 강한 단어가 나오니 순간 남편이 흠칫하더니 끝내 문을 열어주대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픈 시어머니 내치고 집 나간 주제에 그건 네가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하는데 저 인간이 지금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나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궁금해하지도 앞으로 평생 가도 어머님 어디 계신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절대로 내 앞에서 시어머니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죠. 이미 시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친정부모님 도와드리는 거 못하게 했을 때부터 제 마음은 떠나갈랑 말랑하는 와중인데 일주일 사이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질 않나? 자기가 이기적이었다, 미안했다 하고 장인장모님 잘 도와드리고 오라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뭔가 싶었죠. 일주일 만에 짐 찾으러 돌아온 제가 혹시 집에 돌아오고 싶어서 간이라도 한번 보려고 분위기 파악하러 찾아온 거라 생각했던 걸까요? 남편이 옆에서 혼자 떠들던 말던 비밀번호 알려주고 다시 바꾸면 되는 걸 뭘 아픈 엄마까지 마누라한테 떠넘기고 돈 버느라 바쁜 양반이 직접 와서 문까지 열어주냐 하고 저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시어머니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대답한 제 말에 남편은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처음엔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올 계획으로 왔던 거다 보니 가방 하나 들고 온 게 전부라 생각보다 많은 짐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또 대충 필요한 것만 챙겨서 가봤자 나머지 짐 챙기러 올 때 또 바뀐 비밀번호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게 뻔한데 최대한 그날 많은 짐을 가져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상자며 두꺼운 비닐봉지며 해서 그런 거 찾아다가 억지로 짐을 더 싸고 있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뭐 따져 물으러 와서는 주둥아리 잘못 놀린 벌로 아무 말도 꺼내지도 못하고 옆에서 궁시렁대고만 있었고요. 그런데 벼랑간 현관문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저도 남편도 흠칫 놀랐죠. 그 시간에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큰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일주일 만에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나도 모르는 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시어머니 모시고 살기 시작하고부터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냈던 큰 신우가 알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서 그런가 그냥 그 사실 자체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당황한 게 저 혼자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큰 신우 표정만 봐도 당혹스러움이 잔뜩 묻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입을 열기 전에 큰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이 이 시간에 집에는 왜 있냐고요. 남편도 이어서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는 왜 다시 모시고 왔냐고요. 혹시 지금 누나가 집에 온 거 어머니 집에 두고 가려고 온 거냐고 묻대요. 대충 상황을 보아하니 사이즈가 딱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제가 친정으로 떠나자마자 간병인 구하기 싫다고 그걸 큰 신우네 집으로 보내버렸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 모시다가 더는 못하겠다 싶었던 건지 남편 출근해 있는 사이에 시어머니를 몰래 집에 다시 돌려다 놓고 도망칠 계획이었던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남편이 저 때문에 집에 오게 되면서 그 상황을 딱 걸리게 돼버린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신우가 이미 상황을 들켜버린 마당에 변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건지 대번에 이제 못 해먹겠다고 너네가 모시던 거니까 엄마는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집에 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쓱 몸을 돌리대요. 남편이 가긴 어딜 가냐고 큰 신우를 붙잡았고요. 어머님 간병이야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라 생각했고 남매 간의 문제 또한 제가 껴들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제 짐이나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둘이 티격거리는 걸 듣고 있자니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큰 신우는 여태 니들이 모셨으니까 니들이 계속 모셔야 한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태껏 3년 동안 내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몇 주 집에 모시고 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따지더라고요. 남편이 몇 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친정부모님 도와드리고 온다는 그 3주만 어떻게든 버티면 제가 돌아와서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건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경 안 쓰고 있으려다가 저도 중간에 껴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둘째 신우도 같이 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말을 꺼냈죠. 사실 둘째 신우는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를 앞에다 두고 자식 둘이서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아주 앞으로 안 보고 지낼 기세로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몸까지 아픈 시어머니 기분이 얼마나 참담하겠나요. 저까지 껴들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개싸움이 날 것 같은데 그 모습까지는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뇌졸중이라는 게 재발 위험도 있다는데 자식들 저러는 거 보다가 혈압 올라서 또 쓰러지시면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렇게 제 제안에 따라 집에 간병하는 분 불러서 어머님 맡기고 저희는 저희끼리 해서 둘째 신우네 가게로 향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더니 한참 점심때라 손님이 북적거려야 할 식당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신우는 시매부랑 같이 홀에 나와 앉아서는 넋놓고 둘이 핸드폰 화면만 넘기고 있었어요. 큰 신우랑 저희 부부에서 예상도 못한 세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자 둘째 신우가 적잖이 당황한 모습으로 셋이서 여긴 또 웬일이냐고 묻더라고요. 둘째 신우도 눈치가 있는데 큰 신우까지 껴있으니 일이 그래도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싶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삼남매가 한데 모여서 때 아닌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둘째 신우도 큰 신우랑 별반 다름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여태껏 니들이 모셨으니 저희가 계속 모셔야 한다는 소리를 말이에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큰 신우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꺼냈고요. 내가 3년을 모셨는데 그깟 3주 모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싫어서 그러느냐는 남편 말에 제가 남편 말 자르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모시긴 뭘 모셨냐고. 모신 건 내가 3년을 모셨지 당신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 갈 때 내가 3년 모셨으니 당신이 3주 모시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당신 누나들한테 한 거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걸 본 신우들이 말 한 번 잘했다고
올케가 다 했지. 네가 한 게 뭐 있냐며 말을 보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한 게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건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죠. 남편이 한 게 없다고 해서 형님들이 어머님을 안 모셔도 된다고 하는 소리 아니라고요. 남편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않냐고.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인 제가 어머님을 3년 모셨는데 고작 일주일 모시고 못하겠다고 이러는 거 솔직히 꼴불견이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제 말에 대답은 못하고 너가 왜 남이냐고. 남편하고 결혼했으니 우리 집 사람이랍니다. 어머님 전세금 나눠 먹을 땐 지들끼리 셋이서 신나게 나눠놓고 모실 때는 가족이라고 하면 퍽이나 그 소리가 와닿겠다고. 자식이 해야 할 도리를 떠넘길 생각 말고 앞으로 어머님 어떻게 모실지나 지금 정하라고 했어요. 두 신우는 입을 모아 지금 이러는 게 그 돈. 너 빼고 우리가 노나 먹었다고 그러는 거냐며 그럼 둘이서 1,000만 원씩 만들어 줄 테니 2,000만 원 받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이렇게 삼남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든 이유는 내가 지난 3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알아달라고 만든 자리 따위가 아니라 앞으로 어머님을 어떻게 모실지 허심탄회하게 한번 세 가족이서 이야기해보고자 만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도 서로 안 모시겠다 떠넘기고만 있으니 제가 친정부모님 도와드리고 집에 돌아온들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돈 얼마 못 받은 것 때문에 앙심 품고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집 나갔던 며느리 소리 듣고 사는 게 고작이겠구나 싶었어요. 이때 이미 저는 이혼할 결심을 확실히 굳혔죠. 2,000만 원 받자고 아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였으면 시어머니를 모실 게 아니라 그냥 요양원에 취직해서 다른 아픈 사람들 돌보면서 제대로 된 월급 받고 일하고 있었을 거다 한마디 했어요. 적어도 세 가족이서 시어머니 돌아가면서 모시는 쪽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서 자리를 만든 건데 서로 떠넘기기 바쁘니 당신들이랑 더 이야기해봤자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아무 소용 없겠다고요. 저는 이제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손 뗄 테니 어머님 거취는 셋이서 알아서 정하라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둘째 신우가 우리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시는 게 불가능하다며 큰 신우네랑 저희가 반년씩 시어머니를 모시면 안 되겠냐고 자기만 혼자 쏙 빠지려고 장꾀를 부리더라고요. 장사가 대수냐고 우리도 맞벌이하면서 모셨다고. 그리고 지금 상황상 어머님 모시기 제일 좋은 게 둘째 형님인 거 모르냐고 한마디 했어요.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길래 얼마나 안 되나 봤더니 이건 뭐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오지 않았냐고.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 뭐하러 둘이나 나와가지고 가게에 죽치고 앉아있냐고 했죠. 그 시간에 그냥 형님이 어머님 간병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한 달에 어머니 간병 비용 30만 원 보태는 것도 힘들다고 안 주고 있지 않냐고. 그냥 이참에 어머님 모시고 동생이랑 형님한테 30만 원씩이라도 받으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죽치고 앉아있는 것보다 돈은 더 벌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큰 신우도 남편도 이게 정답이다 싶었는지 그러자고 어머니는 둘째 신우가 모시는 걸로 하자고 아주 며칠 굶은 하이에나 새끼들 마냥 달려들대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머님 모시는 건 셋이 알아서 자라비하라고. 그리고 남편은 한동안 저랑 이혼 준비한다고 정신없을 테니 돌아가면서 모실 거거든. 그거 하나만 감안해달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데없는 이혼 선언에 네가 모셔라 서로 헐뜯던 신우들이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남편도 깜짝 놀라서는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따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거기서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고 땅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한들 이혼하겠다는 저희 결심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정말 손톱만큼이나마 남아있던 정을 확실히 떼주더라고요. 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붙잡는 게 아니고 지 누나들한테 어머니 때문에 나 이혼당하게 생겼다고 자기 이혼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누나들이 이제 어머니 좀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을 면피를 하려고 하다니. 어떤 면으로는 고맙기도 했죠. 그나마 남아있는 정까지 확실히 떼주니
이혼할 결심을 더더욱 확고하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하고 짐 싸놓은 거 챙겨서 친정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전화로 시어머니만 안 모시면 이혼 안 할 거냐고 묻길래 최대한 빨리 이혼 서류 만들어서 가져다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한마디 해주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제 짐은 그날 거의 다 챙겨서 나왔다 보니 그 후로 이혼할 때까지 집에 따로 가야 할 일은 없었죠. 시어머니는 결국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집에 모시기로 했다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 일주일마다 짐이며 이런 거 옮기고 그럴 거 생각하면 어머님한테 못할 짓 아닌가 생각도 들었지만 이 또한 오지랖이다 생각하고 이내 관심을 끊어버렸죠. 결국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날 강하게 나온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혼 소장 받으니 먼저 짐 싸서 나간 것도 저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제가 합의를 했으니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진짜 이혼하자고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다 보니 그걸 변호사가 아니고 이혼 한번 해봤던 친구한테 대충 어떻겠냐 의견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걸 이유로 자기가 강하게 나오면 제가 무서워서라도 이혼하자는 말을 못 꺼낼 줄 알았던 건가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 간병하고 모시고 살면서 간병비 보탠다고 제가 일까지 나갔던 점이랑 이런 게 다 인정을 받아서 오히려 재산 분할을 절반이나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귀책 사유가 남편한테 있었다 보니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돈 때문에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럼 이혼할 땐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받아가지 말라는 개소리를 떠들고 있는 남편한테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줄 때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한마디 해주니 3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고생하면서 산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화가 풀리더군요. 그렇게 숙려기간이 다 끝나갈 무렵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신다고 하는데 이혼하는 마당에 거길 다녀올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마침 집에서 제 짐을 덜 챙겨온 게 있어서 겸사겸사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당신 모시기 싫다고 이혼하기로 결정한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 부르신 거라시네요. 당신 자식들 중에 제가 했던 거 반만큼이라도 당신 챙긴 자식이 있으면 온갖 억지를 써서라도 이혼하는 거 말렸을 거라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식들이라고 있는 건 아픈 어미 앞에다 두고 서로 니들끼리 모시라고 떠넘기고 있는 꼴이니 정말 저를 볼 면목이 없다시면서요. 어머님은 요양원에 가기로 결심하셨대요.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짐짝 취급 받는 거보다 그냥 맘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실 생각이랍니다. 자식들이 당신 돈 뜯어간 게 있으니 그 비용은 세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내기로 했다나 봐요. 모실 사람이 없어지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는 빨랐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이야기 듣고 그냥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라 말하곤 저보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마디 해주시대요. 그리곤 자식들도 모르는 당신 남은 재산이라며 장롱한 구석에 숨겨놓고 계셨던 폐물들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금시세면 못해도 2천만 원은 나올 거라며 가지고 있어봤자 자식 새끼들이 나눠 먹을 텐데 그 꼴은 못 보겠다고 저보고 가져가라시더군요. 제가 돈 때문에 어머님 모셨던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요양원 가시면 용돈 같은 것도 필요하실 거라고 제가 돈으로 바꿔올 테니 이 돈은 어머님 비상금 하시라 말하고 거절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이러다 나 죽고 돈 남으면 그마저도 자식들 나눠줘야 하지 않냐고 그러긴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따지고 보면 당신 때문에 이혼당하는 건데 나한테 위자료 받아가는 거라 생각하라며 그 돈을 기어이 주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마음만 받기로 했죠. 말 그대로 시어머니 환심 사서 돈 얼마 받자고 모셨던 것도 아니었고 이혼을 하기로 한 만큼 확실하게 모든 걸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돈 받으면 괜히 마음만 무거워져서 찾아가게 되고 그럴까 봐서요. 결국 어머님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그렇게 완전히 남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이 시어머니 모시자고 했을 때 모시기로 했던 제 잘못이라고 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를 안 모시겠다고 했다 한들 그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효자들 억지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을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일찍 손 털고 나와 제 인생 되찾고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나마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지내시게 된 지금이 제일 좋은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해요. 효도는 제발 남한테 떠넘기지 말고 직접 하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설령 남이 대신 해준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난 김에 저도 저희 오빠한테 암만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새언니한테 효도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줘야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